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1월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 정도의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지수에만 투자하신 분들은 6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나스닥은 15%, S&P 500이 14%, 홍콩이 30%, 니케이가 21%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고요. 그것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많이 상승한 만큼 최근에 AI 거품과 함께 좀 흔들림이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AI 수요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요,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보다는 공급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증설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조정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AI 버블론과 함께 이러한 부분까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한데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회수율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투자 대비 회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수율 자체가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다는 거고요. 캐펙스가 증가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특히나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요. AI 경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마치 내시 균형처럼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한 곳이 투자를 멈추게 된다면 그 멈춘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도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글로벌 AI와 서버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고 현재 우리가 공급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급보다는 수요의 확장성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좀 방향성이 변화한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누적 순매수에 대한 그 규모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10월 들어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에게는 공급적으로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외국인의 SK하이닉스 매수세 그리고 검은색이 삼성전자의 매수세인데 지금 역전한 게 10월 들어서 확인이 되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초에 수요 회복 대비 장비주의 비중, 특히나 증설로 인한 장비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비중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향해 장비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시장에서 그렇다면 다음 주도주는 어떤 걸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증시에서 빅테크에서 빅파마로 주도주가 교체되는 그러한 조짐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미국 빅파마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빅테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들어서 이 그래프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빅파마의 수익률이 빅테크의 수익률을 지금 역전한 상황이고요. AI 버블 논란이라던가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이 지속됐을 때 이렇게 대안 섹터로 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추이입니다. 아직은 바이오가 역전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꺾일 때 바이오가 들고 올려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점점 더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2주 사이에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조금 넘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라던가 M&A 확대 그리고 임상 일정이 겨울과 그리고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더해져서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이라던가 미국 외 국가들에게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만큼 기술 수출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빅파마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A라든가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가량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도입도 29%가량 증가했습니다.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라이선스인, 그러니까 기술을 사들이는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승 동력은 올해 조 단위 기술 수출이 무려 4건으로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계약 금액을 보게 되는 이 빨간 색깔 그래프, 막대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과 24년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억 달러에 좀 밑도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2월 이후에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이 공백기에 접어들었는데 기술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고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3가지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고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화학이라던가 LG엔솔, 삼성 SDI, SK온과 같은 반도체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셀 기업들이 전고체 상용화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확실히 화재라던가 이런 발열 위험성에서는 좀 한 걸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고체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20%가량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요 90위안에 근접을 해서요 1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현재 ESS라던가 전기자동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게 탄산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내년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소재, 양극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이슈인데요. 화학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랑 HD현대케미칼이 NCC 통합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감축을 권고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NCC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업황이 부진함이 계속되면서 화학 관련 기업들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첫 구조조정 모델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화학 관련 업황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개선될 거고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 기업들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일정이 있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도 오늘 주목받는데 지금 트럼프가 종전한 합의에 대해서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로 인해서 인프라라던가 중장 및 재건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언급이 있을 때만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일이죠. 우주항공 관련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사대 기립이 완료됐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4차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 레벨업이 또 다시 가능하다는 점, 이를 앞두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가 있는 일정 있는 기업들 단기 모멘텀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